누구에게나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시간과 장소가 곧 고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사에 지칠수록 고향은 마치 우주의 중심처럼 타향인의 마음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마치 지상의 천국처럼 미화되어 가슴에 더 깊이 각인됩니다. 고향은 따뜻한 정과 사랑이 오가는 곳이요.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공간이며 유년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삶의 본향이자 일상사로부터 잠시 벗어나 돌아가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장지연입니다. 우리는 지금 8월의 열기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휴가철이죠. 다들 휴가 떠나신 관계로 오늘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은 홀로 여행인데요. 대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 외롭지 않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끔은 소녀였던 우리가 그립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낯선 얼굴 속에 나를 찾아 헤매는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이름 하나, 써니. 오늘 함께 나눌 영화 음악은 2011년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안겨준 영화 써니. 강형철 감독이 연출하고 유호정, 심은경, 진희경, 강소라, 김민영 등 두 세대를 넘나드는 여배우들이 빛을 발한 작품이었죠. 이 영화는 고등학생 시절 써니라는 이름으로 뭉쳤던 7 소녀들의 25년 후 재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였어요. 80년대 배경 속에 깃든 우정과 청춘의 기억들, 그 시절 소녀들이 흘렸던 웃음과 눈물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번져옵니다. 영화 속 배경음악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보니엠의 써니,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까지 한 곡 한 곡이 타임머신이 되어 우리를 추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흐르는 이 곡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민호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눈물과 비를 맞으며 춤추던 소녀들의 마지막 환희, 보니엠의 써니. 첫 곡 들으시며 출발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를
여름 휴가하면 생각나는 피서지는 뭐니 해도 바다겠죠. 오늘은 저 남쪽 여수의 다도해 중 금오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곳의 비롱길과 추억 속으로 산책을 떠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작품 감상할까요? 에세이 금오도의 수록 중인 에린님의 글 칠공주의 마당 들으시고요. 이어서 영화음악 그해 여름의 주제곡도 함께 듣겠습니다. 칠공주집 마당 에린 돌담을 휘어돌면 키 큰 갓나무가 골목에 숨어있는 나를 보고 있었다. 감꽃이 떨어지는 계절에 감꽃을 모아 돌담 가까이에 옹기종기 앉아 빠끔살이하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부러운 감나무는 제 몸의 옷을 한 겹 벗어주며 끼어들고 싶어 했다. 싱그런 갓잎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는 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잎사귀가 비켜준 사이에 살짝 걸려준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을 보고 있었다. 평상에 누워있는 아이들 얼굴에 갓잎의 그림자가 춤을 추고 싱그러운 초록향이 아이들 몸속에 들어와 옛날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마당에 서서 기와지붕을 보면 이름 모를 풀이 가끔 기와장을 건드리고 있었고 먼 바다의 바람은 풀이 심심하지 않게 놀다 가주었다. 지붕 아래 제비 둥지에 새끼 제비가 부리를 힘차게 벌리며 어미를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고 내 친구는 공깃돌을 주워 나무 아래로 가지고 왔었다. 햇빛이 가려준 나무 그늘에 앉아 공기놀이 할 때면 손등이 흙에 깎이고 손톱에 흙이 가득 들어가 버려도 아무것도 모르고 놀이에 빠져버린 아이들. 겨울날 작은 방 부삭해 솔가지를 가득 넣고 그 속에 넣어둔 고구마 생각에 불 속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빨갛게 익어버려도 너무나 예뻤던 아이들이 지금도 마당가의 보랏빛 이름 모를 꽃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뒷마당 돌담 가까이 서면 멀리 소리도가 아슬하게 보일 것 같아 설레었고 아쉬운 내 눈에 들어오는 방파제에 놀고 있던 어부의 아이들이 반갑게 손짓해 주었다. 칠공주집 마당이 아직도 그리운 건 내 어린 시절 내가 기억 못할 내 친구와의 추억을 내 친구가 기억해 줄 것 같아서 그 친구가 너무도 그립다. 칠공주네 다섯째 딸 내 친구는 내 어린 날 같이 걷던 산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겨울날 작은 논둑 아래 걸려있던 고두름을 먹고 싶어 입술을 내밀던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까? 개구리가 합창을 해주던 친구 논에 미나리가 노란 꽃을 피워주면 내가 가까이 다가가 쓰다듬어 주었던 걸 알고 있을까? 솔방울 주우러 산길을 헤매던 소녀들이 길을 잃어 헤매어도 동백꽃이 반겨주던 그 시절 어여쁜 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기다리다 지쳐 다 늙어버린 감나무는 얼마만큼의 계절을
스쳐왔을까? 다 늙어서 감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아도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추억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세월이 아무리 흘러버려도 그때 놀던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겠지.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계절입니다.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영화 2006년 개봉작 그해 여름, 이병헌, 수의 두 배우가 그려낸 작품의 주제곡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잊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을 되새기는 이야기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 시골 마을로 내려간 한 청년이 조용한 교회 앞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한 순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통해 그 시절을 다시 돌아보는 주인공의 시선은 마치 오래된 편지를 꺼내 있는 듯한 잔잔함을 줍니다. 이 영화는 시처럼 조용하고 노래처럼 서글픕니다. 호젓하고 조용한 섬 마을의 풍경과 이 영화의 농촌 풍경이 오버랩되면서 감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소개한 작품 금오도 에세이는 금오도라는 섬을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 그리고 이미 고향을 떠났지만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글을 모아 엮은 도민 공저라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에세이라서 제가 많이 애장하고 항상 보면서 즐거워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금오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잠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사실 오늘 금오도 작가님들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금오도 에세이는 많은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홈페이지에 사연들을 올리고, 또 그 올린 사연들을 공유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진하게 묻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모아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셔야 할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작가분들을 다 모실 수 없지만 그분들이 함께 청취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금오도 에세이 그리고 금오도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금오도는 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속한 섬으로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상 비경의 보고입니다. 금빛 자라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금오도라는 이름이 되었다는데요. 이 섬은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간직한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고요. 그곳에 특히 비렁길이라 불리는 절벽 해안 상책로가 유명한데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남해가 어우러져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선정될 만큼 장관을 해준다고 합니다. 섬 곳곳에는 고즈넉한 어촌마을, 맑고 잔잔한 바닷가, 그리고 해안 절경이 펼쳐져 있어 걷기 여행, 사진 여행, 그리고 사색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바람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듣고 나무 내음을 맡으며 천천히 걷고 싶을 때 금오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 같은 섬입니다. 모든 처음은 고향에 있다. 첫사랑, 첫 아픔, 첫 친구, 첫 그리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오도는 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저는 어린 시절 여름이면 바닷가에서 잠수를 하고 고등도 잡고 전복도 잡고 인어공주처럼 마구 활기를 치고 살았었지요. 그리고 오빠들을 따라서 대나무 하나 꺾어서 대나무에 줄을 매달아 낚시도 즐겼었는데요. 그때 운이 좋으면 볼락이나 놀래미 같은 작은 어종들이 그 어린 저에게도 낚여 올라올 정도로 어종이 풍부하고 맑고 깨끗한 것이었었어요. 벌써 고향을 떠난 지 40년? 30년? 네, 30년이 지나서 40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그 고향, 첫 사랑, 아픔, 친구, 그리움이 여전히 해무처럼 밑바닥에 쉽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고향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더워서 바닷물도 그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힘들다는 말을 전해들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섬 금오도를 지금 안 간 지도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지만 내년에는
그 아름다운 섬을 즐기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세이 금오도로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익숙하고 즐거운 한국 영화나 드라마 OST로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흐르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 영화 과속 스캔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때 아이들 스타였지만 지금은 라디오 DJ로 살아가는 남자 남현수. 차태현이 열연해 주셨죠. 그의 앞에 느닷없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는 20살 여성과 그녀의 어린 아들까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소동극. 차태현의 능청스러운 연기, 박보영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왕석현의 귀여운 매력이 더해져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모두 안겨준 작품이었죠. 무엇보다 이 영화의 주제곡, 바로 지금 들려드릴 이 곡, 아마도 그건. 원곡은 이승환의 곡이지만 영화에서는 박보영이 맑고 담백한 목소리로 불러 또 다른 감동을 전해주었지요. 가족, 사랑, 오해와 용서까지. 가속 스캔들은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동과 웃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감상하시죠.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은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나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차가운
대부산 등산길. 영재. 사람에게는 무릇 달려갈 어떤 곳이 필요한 것 같다. 지치고 힘들 때, 무언가 꽉 막힌 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기적으로 10월 1일 아침 금오도에 도착하였다. 서둘러 벌초를 하였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이 구해준 차시미를 맛있게 먹으면서 잠시 다음날 일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내일 오전엔 문바위 등정, 오후엔 머리깨에서 홍합, 빗굴, 돌멍게 파티를 하기로 했다. 원래 이틀 하기로 했던 이벤트를 하루에 몰아서 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날 예정대로 총 6명이 초포 분목골, 앙골로 해서 함동몰랑으로 이어지는 대부산 등산길에 올랐다. 준이의 유모스로 한 시골 사투리 입담을 길동무 삼아가면서 떨어진 밤을 줍고 입을 한빡 벌린 울음을 따먹으면서 잠시 뜰밭에 앉아서 울음 껍질을 술잔 삼아 막걸리 한 잔씩 했다. 물론 애주가인 준이는 2잔. 물 떨어진 바위와 솔가지 등을 옆으로 하여 드디어 비자나무, 소사나무 군락지를 지나 우리가 가기로 했던 문바위에 다다랐다. 산 정상의 바위로 용모리를 틀어 시야각을 최대로 해준 천혜의 조망지 문바위. 동쪽으로 미리 시야를 두기에는 그 모습을 미리 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아끼고 아끼다 보기 위해 잠시 고개를 남향으로 두니 소리도와 안도가 하나의 성을 이루었고 그 주변은 금오도의 산들에 의해 바다가 분리되어 바다가 산 사이사이에 물을 채운 호수로 변해 있었다. 그 호수에는 조그마한 섬들이 제각기 자기의 털을 넓히려는 듯 아웅거리고 있었다. 문바위에서 보는 최고의 조망, 동바다, 섬들. 그 멋진 조망을 보기 위해 절벽 위에 서니 바다의 열기를 빼앗긴 시원한 바람이 절벽을 타고 올라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하늘로 치솟았다. 코끝이 간지러웠다. 멀리 여수의 국동과 소호가 보이고 돌산의 군내, 신기, 멀리 남해도의 위용과 계도, 나로도, 화태도, 오로도, 두라도, 나발도, 횡반도. 정말 환상 그 자체였다. 그녀와 훈이는 이곳이 고향이면서도 이 모습을 처음 본다고 하였다. 참네. 섬 사이사이에는 섬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바닷물이 요동치고 있었다. 한가위 바다는 조금이 아닌 시대라 물길은 한층 빨라 바닷물의 요철로 인해 그 빛깔이 어우러져 군데군데 유화로 구려놓은 것처럼 색이 겹치듯이 용솟음쳤다. 그 바다 위를 몇 척의 배가 꼬리에 꼬리를 이은 포마를 남기며 붓으로 색칠을 하듯이 달리고 있었다. 하늘은 말 그대로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그 빛깔을 우리는 질리게 보면서 자랐는데 저 빛이 시리도록 파란색임을 몰랐었다. 누가 톡 치기라도 할 양이면 하늘에서 파란 물이 바다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 조망권의 가운데 앉아 다시 막걸리 한 잔. 숨쉬기 편안한 너무나 맑은 공기,
따가운 햇볕을 잠시 있게 해주는 정자 같은 나무 그늘, 시야를 확 트여주는 시원한 조망, 그 속에서 막걸리 한 잔이라. 바둑이라도 두고 있으면 완전히 신선 아닌가. 정말 가을이라는 계절에 동화되어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굴레를 벗어날 사람은 없다. 그냥 오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지만 모여서 사진을 찍고 여촌마을로 내려왔다. 차를 몰아 학동 바닷가로 달렸다. 친구 중에 수가 잠수하여 홍합, 빗굴, 돌멍게를 땄고 이것을 장작불에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로 멋진 추석을 가꾸었다. 다음날 배를 타고 여수로 오면서 뒤를 보니 어제의 청명함을 과거로 밀쳐두고 문바위 위에 구름이 걸렸다. 우리가 함께했던 저 멋진 산, 하얀 구름 모자를 쓴 채로 석양빛에 물들어 홍조를 띠며 웃고 있었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멀어서 또는 바빠서라는 갖가지 핑계로 고향을 찾길 멀리하는 끝내기 같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듯하였다. 아무 때나 오너라.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변함없이 있을 터이니. 힘든 나를 위해서 그런 이유인가요? 하루만큼 멀어져도 괜찮아요. 그대 어디 있어도 사랑인 걸 믿어요. 그때 난 미처 몰랐죠. 나를 보던 그대 눈빛, 작은 그대 어깨조차도 안아줄 수 없던 내가 싫었죠. 우와, 언제까지 슬픈 운명을 갈라놓아도 또다시 그대 마음을 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나의 그댈 대신할 수 없기에 이제는 그대보다 소중한 건 내게 없단 걸 알아요. 나를 보며 웃는 그대 그 미소가 내겐 너무나 벅차 그런 행복인걸요. 더 가까이 기대와도 괜찮아요. 그대 숨결 느끼는 지금 이 순간처럼. 그때 난 미처 몰랐죠. 나를 보던 그대 눈빛, 작은 그대 어깨조차도 안아줄 수 없던 내가 싫었죠. 우와, 언제까지 슬픈 운명을 갈라놓아도 또다시 그대 마음을 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나의 그댈 대신할 수 없기에 이제는 그대보다
이쪽 그대 곁으로 언제까지 슬픈 운명 우리 갈라놓아도 또다시 그대 맘을 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나의 그댈 대신할 수 없기에 이제는 그대보다 소중한 건 내게 없단 걸 라라리리라. 이어서 들으신 곡은 드라마 가을 동화, 2000년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였죠. 가을 동화의 주제곡이었어요. 가을은 이별의 계절이라지만 그 시절 우리는 사랑의 시작도 이별처럼 애틋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드라마. 송혜교, 송승헌, 원빈. 지금은 톱스타가 된 이 배우들의 청춘 시절이 담긴 이 드라마는 바뀐 운명 속에서 다시 만난 두 남녀의 슬픈 사랑을 그려냈었죠. 극중 은서와 준서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슬픈 오해와 운명의 장난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든 건 바로 이 음악이었어요. 가슴을 스산하게 에우르는 곡, 정일영의 기도. 담담하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마치 가을바람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았네요. 대부산 등산길이라는 이 작품도 가을 추석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가을 동화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물로 드렸거든요.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고향을 찾아오는 계기가 뭐 휴가 때도 있고 뭐 가정에 대소사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추석 무렵이 되면 산소에 벌초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드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이 작가님이 소개해준 뭄바이에서 바라본 그 멋진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묘사한 글들이 그냥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했고 또 한편의 시를 읽은 듯한 그런 감동을 주네요. 마치 툭 치기라도 하면은 금세라도 하늘에서 파란 물이 툭 떨어져 그대로 바닷속으로 스며들 것 같은 그 맑은 날.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맑았던 하늘 위로 안개가 덮이고 살짝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 사이로 노을이 마치 부끄러운 첫사랑을 연상시키는 홍조빛으로 물드는 그 모습들. 너무 상상만 해도 지금 제가 막 소름이 돋으려고 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그리고 그 떠나올 때의 마음. 가끔 오지만 이 바다는, 이 섬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죠. 아무 때나 오너라. 난 언제나 이 자리에 변함없이 있을 터이니. 작가가 오늘 같이 계셨다라면 얼마나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뛰어들면
툭 건져 올려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홍합, 그다음에 돌굴, 굵은 돌굴, 자연산 굴들, 또 멍게들, 아무나 와서 가서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지형을 가진 금오도. 아직도 그 따뜻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도시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할 그런 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또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향은 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 그 그리움들이 그 어떤 첫사랑보다 강하게 가슴 뛰게 하고 그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에세이를 읽다 보니까 사투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 저는 물론 익숙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그런 언어들이,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 금오대에서 많이 썼던 그 언어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과는 많이 다른 그 사투리에 관한 글을 짧은 거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 내용은 짱가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일부인데요. 제목은 어릴 적 즐겼던 거무섬 놀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게요. 제가 그 느낌을 살릴 줄 모르겠지만 최대한 사투리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째값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클 때는 이런 놀이를 했다. 다마치기, 지금으로 치면 구슬치기인데, 종류로는 군역돌기, 여수치기, 막쫓기 등이 있다. 군역돌기는 군역이 2개다. 열받고 몬채 도는 사람이 호랭이가 된다. 여수치기는 삐딱하니 옹삭한 곳에 군역 하나 뚫어 놓고 먼저 엿는 사람이 여수가 된다. 막쫓기, 군역이 없다. 말 그대로 막 쫓으며 서로 맞히기다. 맞으면 한 개 줘야 된다. 기술은 댕구와 손제비가 있다. 닭가리, 붕어알 닭가리, 오징어 닭가리, 리을 닭가리가 있었고, 찐놀이, 찐을 뽑으면 10점, 찐 뽑고 상대방 닿으면 5점, 이런 식이었다. 가이센, 논바닥에 금 뿌놓고 막는 사람한테 안 잡히고 왕복하면 만세. 총쌈, 나시찬 소대장, 주연 전우가 히트 칠 때 유행했었다. 네,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그 닭가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을 저희 이 금오도에서는 닭가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붕어알 닭가리, 오징어 닭가리, 리을 닭가리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징어 닭가리가 그 일부, 오징어 게임의 일부였었어요. 그래서 논에서 겨울이 되면 별을 다 베고 이제 물이 다 마른 그 상태의 그 땅이 아이들한테는 훌륭한 놀이터가 되었었죠. 섬마을이고 어촌이라고 하지만 섬이기 때문에 넓은 공터나 이런 게 많지 않았는데, 그 각 논에 겨울이 돼서 그 빈 논에서는 아주 훌륭한 놀이터가 되었고, 거기에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나이별로 뭐 형님 아우 해서 레벨을 짜서 보호를 합니다. 팀을 짜서.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나고 있는데요. 구멍을 군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멍 뚫기를 군역 뚫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이
또 어떤 말들이 또 이상했을까요? 여기서 열 받고 몬 채 도는 사람이 호랑이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 바퀴를 먼저 채워 도는 사람이 호랑이가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순례가 된다라는 뜻이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이러한 구수한 사투리, 그때 그 시절 70년대 초, 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초에 즐겼던 그 섬, 지금은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죠. 60대를 지났거나 그분들이 어렸던 시절, 코 흘리기 시절에 했던 그 재미있는 놀이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여기에 풍성하게 실려 있어서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 향토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그 끝에 보면 인자봉께로 여자들은 노래 부르며 고무줄 놀이를 주로 하고 난 고무줄을 자르러 댕기고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쳤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인자봉께로 이 말은 이제와 생각하니 라는 뜻이고요. 고무줄을 잘리러 댕기고 이 말은 고무줄을 자르러 다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언어를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은 에세이였습니다. 이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그러면 지금 요즘 핫한 영화가 있죠? 데몬 헌터스의 OST 중에 소다팝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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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Don't want you, need you, yeah, I need you to fill me up. 마시고 마셔봐도 상해졌지 않아. Got a feeling that oh yeah, you could be everything that I need. Taste so sweet, every sip makes me want more, yeah. Licking like snack, cause you got it like that. Take a big bite, want another bite, yeah. 너의 모든 걸 나 원해. 너 말고 모두 뻔해. When you're in my arms, I hold you so tight, so tight. Can't let go, no, not tonight. 지금 당장 나가 시간 없잖아. 넌 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Cause I need you to need me. I'm empty, feeling so refreshing. My little soda pop.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u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Cool me down, you're so hot. Pull me up, I won't sto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Demons, obviously demons. Make me wanna flip the top. 한번큼 make you hit the spot. Every little drip, the drop, fizz and pop. 소름 돋아, it's getting hot. Just stop sipping, man, it's dripping out. It's done, I need a second round. And pour a lot, and don't you stop till my soda pop fizzles out. 속에 그려왔던 너, 나 절대 놓칠 수 없어. 날 원했고, 가 waited so long for a taste of soda. So the wait is over, baby. Coming through me, yo, just can't get enough.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u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Pull me down, you're so hot. Pull me up, I won't sto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You're my soda pop. Gotta take every drop. 금오도 에세이를 거닐며 또 영화 음악을 듣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바다를 달릴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들은 고립과 외로움을 압니다. 때론 거칩니다.
강인함과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투지가 있습니다. 섬에서 태어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유전자처럼 의식에 박혀 있는 이런 복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순수하면서 강하고 거친 것 같지만 품을 줄 알고 목표를 이루는데 게으르지 않지만 베풀 줄 아는 바다. 그 넉넉함과 포용의 의미를 저절로 익히며 배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따뜻합니다. 인정이 많습니다. 슬픔을 압니다. 함께 나눌 줄 압니다. 향이 짙습니다. 제가 오늘 아름다운 비경이 많이 숨어있는 금오도의 작품들을 차마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금오도를 한번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령길이 1코스부터 5코스까지 잘 정비되어 있고 각 코스별로 비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네요. 온 세상이 폭염에 쌓이고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할 정도로 더운 요즘이지만 잠시나마 저와 함께 남해의 푸른 바다 산책길이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끝곡으로는 응답하라 1988 드라마의 OST 중에서 박보람의 해화동 보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최영숙, 그리고 저 장지연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